대한민국에서 현존하는 미술 작가 중에 가장 유명하고 작품값이 비싼 작가는 단연 이우환입니다.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는 이미 한참 전에 작고했으니까 생존하는 작가 중에서 말입니다.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작품은 본 적이 있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흔히들 말하는 점 하나 찍은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점 하나 찍은 작품이 10억이 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떤 바보가 속아 넘어가서 저런 작품을 그 돈을 주고 사느냐고 하고 현대 미술은 말장난의 사기일 뿐이라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은 해도 그렇게 대놓고 표현하기는 힘들죠. 무식해지는 소리 들을 테니까요. 익명이 보장되고 가면을 쓰고 말할 수 있다면 험한 이야기들이 엄청 나올 텐데요. 물론 반대편에는 그의 팬임을 자처하고 작가와 작품의 위대함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저는 왜 그를 그렇게 칭송하고 그의 작품이 대단하다고 하고 비싼 것인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제 의견을 말하기에는 내가 너무 무식한 것 같고 그냥 우기는 것도 아니고 논리에 엄청난 분량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렵기도 하고 탁 와닿지도 않고 해서 불만만 머금은 채로 그냥 혼자서 투덜거리면서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진짜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그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자료를 뒤져서 읽고 또 읽고 작가 인터뷰와 강의 동영상들을 찾아서 몇 번씩을 돌려봤습니다. 도서관에서 그에 대한 책도 빌려서 읽었습니다. 책 한 권 읽으면서 600번이 넘게 졸기는 했는데 한 페이지당 평균 2회 정도 명상을 하면서 침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어서 꾸역꾸역 끝까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가 대가인 이유를 로버트처럼 줄줄줄 외우고 있는 그에 대한 전문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린 것과 그려지지 않은 것과의 관계, 그것들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울림, 만남의 관계에서 오는 현상학적인 지각의 세계, 점 하나가 텅 빈 공간과 맞물려 발생해내는 고요한 에너지. 1mm만 비켜 찍어도 전혀 다른 그림이 되고 완전히 다른 느낌이 되는데 적확한 그 지점을 찾기 위한 숨막히는 집중력. 어디에 어떻게 찍어서 그 긴장감과 생명력의 에너지를 유지할 것인가. 끝나지 않는 작가의 고뇌. 철판은 산업사회의 상징물이고 돌은 자연물의 상징이죠. 그것들의 만남과 대립, 그리고 조화, 그것들에서 생성되는 분위기와 에너지. 그림을 그리거나 무언가를 깎고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이고 고정관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개입 말고 최소한의 손길을 거쳐서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제시하면서 사물의 존재성을 부여하고 사물과 사물, 사물과 인간, 그것들과 공간 사이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뭘 애써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직접 제시한 겁니다. 서로 어울리게 한다거나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재검토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물건을 차용해 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확실히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가장 단순하고 원래부터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이런 사유의 깊이와 길이와 분량을 만들어내는 재주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결국 분위기가 중요한데 주변에서 다 인정을 하고 감탄하는 분위기면 나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인정을 안 하면 외롭거든요. 고독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니까 부정하기는 힘든데 하지만 저에게는 크게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 취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저 그냥 허세다 하고 넘어가기엔 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달걀이 도전해 볼 수가 없는 바위성의 막강함이라는 게 이렇게 허술할 리가 없죠. 예.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우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작품들도 많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고 우기는 작품. 유한이 대단한 부분이 논리가 있어요. 인정하려고 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논리가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요. 일명 점 하나 찍은 작품으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는데 그게 쉬울까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점 하나 찍는 것은 나도 하겠다. 내지는 아니 그렇게 해서 작가가 되는 거면 나도 충분히 한다. 뭐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작품 하나 완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작가가 무슨 고시나 전문직 시험, 이런 어려운 조건 관문을 거치고 자격증을 따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나 작가 할 수 있는 것 맞아요. 그냥 적당히 전시 한번 치르고 작가라고 하면 네가 무슨 작가냐 이런 사람 없어요. 그냥 자신이 스스로를 작가라고 규정하면 작가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죠. 거기까지 하는 것은 쉽지만 이우환처럼 대가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우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첨단 기능이 있는 완전 하이엔드급 슈퍼카를 10억에 파는 사람하고 그냥 아무런 기능도 없어. 그냥 손수레야. 근데 이걸 10억에 팔어. 어떤 일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손수레를 파는 사람이 훨씬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손수레를 10억에 파는 걸 보고, 야, 그런 일은 나도 할 수 있겠다. 비슷하게 손수레를 만들어서 팔아본다고 할게요. 참 쉽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손수레를 만들어다가 가격표를 붙이고 판매하겠다고 하는 일까지는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실제로 판매를 성사시키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 지점이
바로 그가 대단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말빨을 풀었는데 손수레를 10억에 팔아? 그거 사기 아니야? 하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어리숙하고 돈만 많은 사람이 화려한 말솜씨에 속아 넘어가서 10억을 주고 샀는데 그것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그냥 땡이라면 사기가 맞죠. 근데 그 사람만 그것을 산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돈이 아주 많은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더 높은 가격에 되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간단하게 사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은 전체 인구 대비해서 비율적으로는 소수이지만 자본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정말 저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사기를 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온 시간을 보면 좀 더 짐작이 가죠.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변하지 않고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견지해 왔다면 아무래도 진정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돼 있죠. 그게 그 사람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논리가 되겠죠. 평생을 불굴의 정신으로 버텼는지 아니면 교수였으니까 안정적으로 뜨신 밥 먹으면서 별로 힘들지 않게 편안하게 지속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미술은 대부분 교수들 정도가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갑니다. 그들의 작업이 더 뛰어나거나 그들이 더 끈기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상황상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하고 그 외의 작가들은 의지하고 상관없이 상황상 불가능해지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작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선택과 의지력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의 문제인 경우가 더 커요. 어쨌든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결국 인정받는 대가들을 살펴보면 90% 이상이 교수 출신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후와는 살아남았고 대가가 되었습니다. 교수였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할 수 있었고 그가 대기업 총수하고 학연 지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끈끈한 관계이고 삼성의 전폭적인 지원과 입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었냐? 하고 애써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운도 결국은 실력에 포함되는 거고 그런 운도 그의 것이고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의 실력이든 주변의 도움이든 그가 가진 능력의 일부라고 봐야죠. 자본의 입장에서도 아무나 키우지는 않겠죠. 세상에 어떤 큰 성공이 주변의 도움과 천운이 안 따르고 그저 순수하게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있을까요? 패기 구겐하임과 레오 카스텔리가 없었다면 잭슨 폴록이 있었을까요? 패기 구겐하임은 그 당시에 재벌 메이저 갤러리스트였고요. 레오 카스텔리도 역시 미국 미술계를 쥐락펴락하는 딜러였죠. 찰스 사치가 없었다면 데미안 허스트가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찰스 사치도 재벌 광고회사 회장 출신인데 미술계를 주무르는 사람이죠. 어, 무라카미 다카시도 아르노 회장이 키웠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 루이비통의 회장 말입니다. 전 세계에 재벌 순위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죠. 이렇게 레전드 미술가들의 뒷조사를 조금만 해보면 자본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그 누가 혼자의 힘만으로 큰 성공을 이룬 경우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도 저는 그의 작품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내 취향은 내 자유잖아요. 그럴 리는 없지만 내가 그의 작품을 혹시라도 갖게 된다면 완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오셔야죠. 그게 얼마짜린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여기까지 보셨다면 더 이상의 고민은 사치가 아닐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앞으로의 내용이 미리 궁금하신 분이라면 미친놈 예술가 사기꾼 책을 추천드립니다. 구글, 네이버에서 책 제목을 검색하시면 바로 구매 가능합니다.